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동문 여성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제 공범의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5년 받았어요. 근데 공범 4명 중에 1명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서울대동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 구형이 10년을 했는데 5년밖에 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형량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좀 논란이 좀 있어요. 보니까 제작은 한 400여 개 정도 제작을 했고요. 1700회 정도에서 유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허위로 이런 영상물을 제작, 편집, 반포를 하게 되면 뭐 성폭력 처벌법의 대상인데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상한선이 5년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경합 범위 돼서 형량 더 높일 수 있는데 일단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범행을 한 이유가 정말 말도 되지 않아요. 학업과 진료 또 뭐 연애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범행을 가담했다고 했는데 이런 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 대상이 자기도 모르는 제3의 선한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서 정말로 잘못된 그런 걸 갖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적인 그런 취향이 있어서 너무나 이제 잘못된 그런 취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제 범죄에 관련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영상 올린 것 중에서 텔레그램 창립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구속이 되죠. 체포됐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텔레그램의 딥페이크가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면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해자의 어떤 70%가 10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격, 그러니까 제가 딥페이크를 원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초등학생,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앨범에 있는 여자 사진을 주고 딥페이크 하나 작성해줘요. 이렇게 해갖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의뢰를 하면 상반신만 제작을 해주는데 1크레딧이라고 해요. 1크레딧이 2,65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뭐 작성을 한다든지 음란물 작성하면 뭐 10크레딧, 20크레딧, 그럼 10,000원, 20,000원 뭐 이 정도면 뭐 완성된 음란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뭐 다른 방에 또 홍보를 해준다랄지 뭐 타인을 또 초대하면 공짜로 또 크레딧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친구, 뭐 아는 사람 초대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10대들이 이 딥페이크 제작된 영상물 또는 제작 이런 걸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홍보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법률이 약간 사각지대가 있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만 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 영국도 지금 원래는 제작만 하면 처벌 안 됐었는데 이제 처벌하는 걸로 이제 법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이 반포 목적으로 제작을 해야만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포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제작만 하면 사실 반포 가능성이 많이 있고 유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작만 했다랄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랄지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보기만 해도 처벌받거든요. 그리고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 자체로 처벌받아요. 역시 이거 마찬가지 돼야 하고 형량도 굉장히 높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인데 제가 볼 때는 뭐 3년 이상 뭐 이상으로 가야 돼. 이상. 그래야지 최저선이 3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년 이하니까 뭐 벌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집행유예 할 수 있고 뭐 1년 6개월 이렇게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미치는 해악이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고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한번 제작이 되면 그냥 막 돌아다니거든요. 아무리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이걸 삭제하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을 볼 수 없잖아요. 자기가 본 동영상만 뭐 자기 돈을 들여서 삭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해 자체는 사실은 영원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가는 그런 피해가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딥페이크를 엄벌하야고 해서는 안 되게 하는 어떤 예방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이걸 담당하는 것이 어디냐면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22대 국회 과방위예요. 그럼 여기서 AI랄지 아니면 뭐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경우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뭐 이런 것들, 방송사법, 그냥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뭐 민생은 이제 뒷전인 거예요. 보니까 과방위가 6월 11일부터 8월 27일 사이에 회의를 했는데 전체 횟수는 한 20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의 시간을 보니까 분을 따니까 8,587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딥페이크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랄지 시간이 얼마 할애가 됐냐면 16분 할애된 거예요. 16분. 0.1 몇 퍼센트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된 거죠. 이 16분도 언제 할애됐냐면 지금 딥페이크가 엄청 문제가 된 이후인 27일 날, 형식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바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랄지 법안이 사실은 진짜 민생 중에 민생이거든요. 민생 법안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쟁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정쟁에만 몰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이면 국회가 돼야 하는데 자신들을 위한 자기의 정쟁만에 몰두하는 그런 국회로 잘못되고 있는 거죠.